다른 종류의 암에서는 전이가 된 암에서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신장암은 전이가 돼 있어도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수술 절제를 비롯한 국소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내용은요. 신장암 표적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그리고 신장암 치료를 하면서 저희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들 위주로 간략하게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연세안병원 김창곤입니다. 일단 신장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에 생긴 암이니까 신장암이라고 하겠죠. 신장은 이제 이렇게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고요.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타고 이렇게 방광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장에 암이 생기면 어떤 분들이 이제 신우에 암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신장 실질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좁은 의미로 신장암은 일반적으로 신세포암으로서 신장 실질에 생기는 암을 신장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우암과는 구분이 필요한 그런 종류의 병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약 7,000건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남자에서 조금 더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전체 암 발생률의 12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신장암도 병기가 다른 병처럼 이제 암처럼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져 있고요. 1, 2기는 저희가 크기를 기준으로 1기와 2기를 구분하고 림프저전이나 주변 장기에 침범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경우를 3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외에 폐, 뼈, 간 또는 뇌전이 드물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원격전이까지 일어난 병기를 저희가 4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1기, 2기, 3기, 4기에 따라서 치료 전략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암이 크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장암은 투명세포암에 해당이 됩니다. 70에서 80% 정도가 투명세포암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투명세포암이 이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비투명세포암은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종류의 조직학적 유형이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유두상세포암, 그리고 혐색소암, 수질암 이런 종류의 비투명세포암들이 있게 되는데요. 주로는 이제 투명세포암의 치료 전략들이 많이 확립이 되어 있고 비투명세포암은 병 자체가 드물다 보니까 투명세포암에서 쓰는 치료 전략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경우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진단을 받으셨을 때 투명세포암이 이제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비투명세포암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환자분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앞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암 치료가 다른 암과는 상당히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머리가 빠지고 골수 기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작용 갖는 세포독성 항암제들을 다른 종류의 암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신장암은 사실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환우분들이 본인 병이 신장암인지 그리고 신우암인지 이런 것들 구분은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포독성 항암제 기존의 치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표적 치료제 그리고 면역 치료제의 등장으로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약제 선정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담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도 이제 잘못 끼운다. 그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암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종류의 암에서는 전이가 된 암에서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신장암은 전이가 돼 있어도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수술 절제를 비롯한 국소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양내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비뇨의학과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다른 과 교수님들의 진료도 같이 볼 수 있는 다학제 진료가 사실 많이 중요한 암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종류의 악성 종양과 구분되는 신장암 치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암의 치료는 이제 국소 치료 그리고 약제 치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국소 치료는 수술적 치료, 신장을 전절제하거나 부분 절제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고 고주파 소작술, 냉동 소작술 이렇게 태워버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방사선 치료 같은 이제 치료도 최근에는 널리 쓰고 있는 치료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약제 치료는 표적 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 그리고 이외의 치료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약제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우선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요. 신장암은 기본적으로 혈관 형성이 매우 매우 활발한 암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암세포들이 혈관 형성을 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본 그 암세포들의 영양 공급의 원천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런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게 표적 치료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표적 치료제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다양한 표적 치료제들이 한 가지만 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이제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표적 치료제들의 조합 또는 표적 치료제들을 변경하면서 우리가 혈관 형성을 억제해서 신장암의 영양 공급을 차단시키는 게 표적 치료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혈관 형성이 이제 활발하게 되냐? 바로 HIF라는 이제 유전 물질 때문에 혈관 형성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도 나왔습니다. 간단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즉 신장암 세포가 면역 세포를 이제 특정 물질들을 통해서 본인이 신장암 세포들을 죽이지 못하게 이제 속이는 물질들을 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역할할 수 없도록 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신장암 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치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신장암 치료는 바로 이제 표적 치료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 이렇게 두 가지 치료법이 도입되면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신장암에서 약제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신장암에서 사용 가능한 약제 치료의 옵션이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제 치료 옵션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 같은 게 이제 아주 널리 사용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수술적 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약제들을 조합하면서 저희가 치료 성적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도입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표적 치료제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약제의 도입으로 다양한 치료 전략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추세도 있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표적 치료제,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 주로는 전이성 종양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사용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완치 목적의 절제를 한 환자들에게서 이제 특정 치료를 했을 때 재발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서 이제 이것도 치료 전략의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키노트 564라는 연구를 통해서 수술 이후에 면역 관문 억제제, 즉 면역 치료를 하는 게 환자들의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전체 생존율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 소들적 절제 12주 이내에 키트루다라는 면역 관문 억제제 또는 위약을 투약해서 이제 환자들의 재발 방지가 이제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가 되겠는데요.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전체 생존율까지 향상시킨다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서 최근에는 이제 키트루다를 신장암에 대해서 고위험 신장암 환자들 대상으로 수술적 절제 이후에 그리고 고위험 신장암 환자라면 어떤 경우도 해당이 되냐면 신장암을 저희가 전이가 되어 있음에도 완치 목적으로 수술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이성 병변에 대해서 완전 절제가 이루어진 환자들 대상으로도 키트루다를 쓰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치료 추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승인이 되어서 쓸 수가 있기는 한데요. 다만 아쉬운 이제 상황 중에 하나 아직 급여가 되지는 않아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혈액암 협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저도 상당히 협회에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전이성 신장암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이성 신장암의 약물 치료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냐면 아주 특수하게 IMDC라는 곳에서 예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양호군, 중간군, 불량군을 나눠서 양호군에서 쓰는 것이 권고되는 약제, 중간군 또는 불량군에서 쓰게 되는 이제 약제들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양호군, 위험 인자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중간군, 그리고 위험 인자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불량군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임상적 지표, 즉 수행 상태나 진단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혈액 검사 수치로 이제 이렇게 위험군을 평가를 해서 약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양호군에서는 어떤 치료들이 권고가 되냐면 면역 치료제 그리고 표적 치료제를 병용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직 양호군에서 권고가 되는 치료는
보험급여권 내에서는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군, 불량군에서 권고되는 치료는 이제 기존의 양호군에서 권고됐던 치료 이외에도 면역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조합하는 게 현재는 급여가 되어서 아주 널리 한국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투명세포암에 대한 이제 약제가 되겠고요. 비투명세포암에서는 이것들을 거의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 이제 급여가 되고 있는, 권고되고 있는 요법은 지금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약제마다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면역항암제 조합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보험급여 때문에 그런 사정들이 있고요.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이외에도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병용하는 요법들도 있게 되겠는데요. 각 약제마다 좀 고유한 특성들이 있겠습니다. 초기 반응률은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병용하는 군에서 훨씬 더 높게 이제 관찰이 되고요. 이제 후기에 질병 조절이 된 이후에 치료를 오래 끌고 가는 면에 있어서는 면역항암제도 분명한 강점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약제 치료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바로 이제 신장암 1차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약제마다 특징적인 부작용 그리고 특징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정하는 것이 바로 약제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각 약제마다 그리고 부작용 프로파일들이 좀 다릅니다. 옵디보나 키트루다 여보이 이런 것들이 바로 면역항암제가 되겠는데요. 표적 물질에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는 피부염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겠고요. 즉 우리가 면역항암제 투약을 받으면서는요. 간단한 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잘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피부 부작용은 저희가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또는 드시는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피부 부작용이 많이 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용량을 많이 늘린다든지 그런 치료들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하시다 보면 혈액 검사를 사실 자주 하지 않습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저희가 왜 이렇게 혈액 검사를 자주 하게 되냐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간염, 뇌하수체염, 무심기능 부전 이런 것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주로 저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좀 자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역항암제 이외에도 다양한 표적치료제들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표적치료제들도 이제 각각의 부작용 프로파일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겠습니다. 주로는 이제 혈관 형성을 억제하면서 출혈 또는 이제 위장관 천공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환자분들이 표적치료제를 쓰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 꼭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셔갖고 환자들이 표적치료제에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는요. 이제 표적치료제가 혈관 형성을 억제하면서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표적치료제를 드시면서는 집에 혈압계를 사놓으셔서 혈압을 측정하신 다음에 원래 고혈압이 있던 분들은 혈압이 더 이제 올라가는 현상들도 관찰할 수가 되겠고요. 원래 고혈압이 없으셨던 분들도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하게 고혈압 약제들을 드시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쓰이고 있는 약제 중에 하나 아피니토라는 약이 있게 되겠는데요. 엠토르에 대한 표적치료제고 이 약제는 매우 특징적으로 입안에 구내염이 많이 생기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하면서는요. 입안에 이제 가글 하신데 탄툰 가글 이런 거 이외에도 스테로이드가 소량 함유된 가글들을 사용하시는 게 구내염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제들 선정과 이제 부작용 관리를 하는 것들이 바로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이 하게 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 약제 부작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설사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 부작용이 되겠는데요. 표적치료제 고유의 부작용은 고혈압 그리고 입맛이 이상한 이런 부작용들이 있겠고 문해암 같은 것도 표적치료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백혈구 수치나 빈혈이 생긴다거나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혈구 감소증 같은 것들이 경미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특징적으로 손발이까지는 수족 증후군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치료제 드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꽉 끼는 구두 같은 거 신으시면 발에 물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 약간 사이즈가 넉넉한 신발을 신는 것들을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 같은 거 짚다 보시면 이제 손이 또 까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무거운 물건 같은 거 짚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피부 부작용 중에 습진 같은 것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피부 부작용들이 악화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항암제 부작용 경미하게는 피부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고요. 폐렴, 심근염 이런 것들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드물기는 하지만 환자분들이 면역항암제를
취약하면서 무언가 되게 힘든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제 저희도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해야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주치의 교수님과 부작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든지 부신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성 신장암 약제 치료 부작용들을 보면 가장 흔한 부작용은 경미한 설사,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에서 드시면서는 고혈압, 그리고 수족 증후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부신 기능 저하증, 피로 이런 부작용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부작용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지 이제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설사나 피부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긴 하는데 매우 드물게는 뇌에도 염증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심장에도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폐에도 염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도 하게 되는 게 이제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해서 알아내서 대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혈액 검사나 다른 여러 가지 검사들의 시행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HIF라는 이제 유전 물질에 의해서 신장암이 결국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신장암 발생이 되면서 혈관 형성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용한 것들이 최근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표적 치료제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예 HIF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물질도 나왔습니다. 이제 웰리렉이라는 이제 약이 되겠는데요. 이 약은 현재 한국에서는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가족성 신장암 환자들에서 VHL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가족성 신장암 환자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VHL에 대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물려받으신 이제 일부 VHL 신드롬 환자들에서 웰리덱이라는 약제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VHL이라는 유전자가 이제 물려받는 것 이외에도 살면서도 생기기도 하고 VHL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게 바로 신장암 발생의 핵심적인 유전자 돌연변이 기전이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치료에도 활용을 하여서 저희가 유전성 신장암 이외에도 비유전성 신장암 환자에게서도 저희가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사용 이후에 웰리덱이라는 약제를 쓰는 게 미국에서도 현재는 승인이 되어 있지만 까지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신장암 치료 특징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세포독성 치료제가 잘 안 됐지만 저희가 설사 전이가 돼 있더라도 완치 목적 또는 현재 쓰고 있는 약제들을 길게 오랫동안 잘 쓰기 위해서 수술이나 국소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국소 치료 요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기 신장암 환자라고 하더라도요. 주로 권고 드리는 것들은 다른 과 교수님들도 좀 같이 진료 보는 것들을 좀 권고를 많이 드리고 있어서요. 다학제 진료가 많이 중요한 암이 바로 신장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약제 치료를 주로 하고 있지만요. 비뇨기과 교수님께서 수술적 치료도 주로 해주시고 제가 또 수술적 절제 외에도 방사선 치료도 최근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신장암 자체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들도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판독도 중요하고 또 이제 수술적 절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암 자체를 지져서 태워버리는 그런 기술들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영상의학과 교수님들 역할들도 많이 중요한 그런 바로 암종이 신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신장암 치료 성적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페론 이런 약제들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약제들은 예전에 치료를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가 중환자실 환자가 입원을 해서 치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약제들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치료 약제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나왔고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조합들이 나오게 되면서 치료 성적들이 점점점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신장암 치료는 계속 진화 중에 있고요. 앞으로 몇 년 이내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법들도 많이 나올 거고 더 좋은 약제들도 개발이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현재도 신장암 치료는 진화 중이고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환자분들의 예후도 더 좋아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이제 전이가 된 암을 현재까지 대부분 환자에서 완치시키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지만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신장암이 당뇨나 혈압처럼 관리 가능한 이제 범주 내에 병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